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반등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그쵸? 오늘 반등을 보여주는 시장이었고, 러시아발 악재와 이슈가 좀 나와주다 보니까 장중에 미선물이 마이너스 3%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장중 반대폭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시장은 그래도 현재 글로벌 증시 대비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련의 액션이 나와주고 있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현대차 브리핑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하단 배너 보시면 또 이번에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두시는 분들한테 여러가지 혜택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실제로 인해 가지고 현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군들의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라는 키워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많이 체크를 벌써 해놨죠. 분석을 해놨고 체크를 해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업종별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좀 보자면, 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 원재료를 수입을 하는 업종이 일단은 부각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예상보다 높은 강도로 이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과 유럽,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이 좀 공동성명을 해가지고 러시아은행을 좀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스위프트라는 게 뭐냐면 200여 개 국에서 1만 1000여 곳에서 넘는 이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결제와 송금 전산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게 돼버리면 외국으로부터 결제와 송금이 멈춰서 사실상 글로벌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로 돌아가지 못하면 해외 결제 수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러시아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금 결제가 지연이 되고 중단이 된다. 그리고 우회 결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출적으로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국내 업종에서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역 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게 되면 한국의 좀 이 대러시아 수출액이 12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이 25%와 15%, 그래서 총 40%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좀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일단은 러시아에서 현재 공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총 글로벌 공장 출하의 6.4% 수준이에요. 판매만 놓고 따지면 이제 1월 기준으로 러시아 시장이 현대차 글로벌 판매에서의 4%, 기아차는 한 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루브라의 노출 규모가 연간 1조 2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루브라 가치 변동에 따라서 손익의 변화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슈가 나와지고 나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다 금일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폭을 만들어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중 하나는 러시아 수출 수입 이 비중에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의 비중이 크죠. 하지만 현대차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현대차의 총 매출 대비해서는 비중 자체는 완전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우려 자체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되레 좀 업황 턴어라운드의 가능성과 이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GEMP 라인업의 확대,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대비 이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이 향후 좀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조선 쪽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여러모로 이슈가 많은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로 인해서 업종의 기준으로 따져 봤었을 때는 결국
결국 자동차 업종이 제일 많이 큰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받는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반등을 해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적극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와주다 보니까 뭐야, 현대차 이 16만 8천 원, 17만 원 아래에서는 사야지라는 그런 심리적인 관점이 나와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냉정하게 한 가지 또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점을 잡아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와준 것도 아니고, 기관들의 적극적인 저가매 수입이 들어와준 것도 아니고요. 뭔가의 가시적인 주도적으로 이 현대차라는 기업을 매집을 하려고 했었던 매수의 주체자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매수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단합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은 이 가시적인 주가의 턴어라운드 구간을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판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뭐 물량이 좀 들어와준 부분을 볼 수는 있어요. 매도 물량을 만들어주다 같이 좀 매수 유입이 들어와줬는데, 저가 매수 들어와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좀 유입이 들어와주다 보니까 같이 더불어서 그냥 알고리즘상 같이 매수가 들어와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황 자체가 러시아발 이슈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래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 좀 과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게더 이벤트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상당히 좋은 혜택을 챙겨드리고 있고, 아직까지 확인 안 해보신 분들은 홈페이지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단에 보시면 허무이제TV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리포트니 허브리핑이니 뭐니 상당히 많은 혜택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